안녕하세요. 불끈개미입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 코스피 1위 기업 관련 두 번째 종목 뷰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결과는 투자하는 당사자 본인이 책임져야 하며 불끈개미가 제공하는 주식 정보는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으로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세 번째 종목은 국내 음료 1위 회사 롯데칠성입니다. 재무제표가 약간 불안합니다. 재무제표는 약간 불안하지만 그렇다고 망할 순 없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배당을 2% 정도 줬고 앞으로도 그 정도를 유지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안정적인 회사로 이 주가가 폭증하기보다는 우상향하는 모양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5,000원에서 매수하면 배당도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고 일정 부분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월봉으로 보면 지금도 매수하기 늦지 않았을 정도로 좋은 가격입니다. 하지만 지하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단기간에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단기간에 올라왔다는 게 최근에 이 12만 7,500원 선, 이 선을 이제 터치를 하고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 기간 고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85,000원 언저리에서 매수 계획을 잡으시고 안 오면 내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네. 칠성사이다, 레스비, 뭐, 여기 있죠. 칠성사이다, 레스비, 아이시스, 처음처럼 클라우드 등, 브랜드가 이미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산업의 진입 장벽이 낮고, 경쟁이 매우 심한 종목으로 공장 가동률이 한 50%, 여기 밑에 있죠. 50%, 국내 49.9%네요. 네, 그 정도 나왔습니다.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약점으로 다가옵니다. 롯데그룹은 재미있는 이슈가 있죠. 바로 지분 구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 뭐 반일 감정이 들끓을 때는 한국에서는 일본 기업이라 하고, 또 반한 감정이 이렇게 들끓을 때는 일본에서는 또 한국 기업이라 하고, 참 롯데 입장에서는 기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저한테 광고도 안 오는데 뭐 아무튼 예. 그럼 이제 이 지분 구조, 지배 구조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보다는 영상의 그림을 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19년 10월 말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신국호 회장이 타계하셨기 때문에 이 그림을 설명하면 저도 너무 복잡하죠. 저도 이제 그럴 능력은 없고 또 절 죽이려 드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서 딱 6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광윤사, 여기 보이시죠? 맨 위에 이제 실질적인 지주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롯데홀딩스, 네. 그리고 저 끝에 찌그러져 있는 일본 롯데, 예, 여기 일본 롯데 있죠? 그리고 조금 왼쪽에 호텔 롯데, 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롯데 전략 뭐 투자회사,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밑에 이제 롯데 지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것만 보고 일단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네, 이 자료는 19년 자료인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광윤사 지분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신사납게 이야기했는데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는 그냥 롯데가 한국 기업인지 일본 기업인지 신동주, 신동빈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를 간략하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예. 우선은 여기 맨 위에 광윤사가 실질적으로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광윤사는 신씨 일가가 대주주이고요. 1990년도에 장남인 신동주에게 일본 롯데를, 차남인 신동빈에게 한국 롯데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 롯데의 규모가 한국 롯데에 비해 거의 10배 크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한국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며 이게 한국이 너무 커지는 이상현상으로 얼마 전까지 경영권 분쟁을 했죠. 뭐 경영권은 뭐 신동빈이 이기긴 했는데 아무튼 요즘에는 기업 간의 장벽이 없고 한국 롯데는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어서 한국 기업이라고 롯데 입장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 GM, 르노 삼성도 한국에다가 저 그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과연 이 친구들도 한국 기업일까요?
그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롯데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확고한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그리고 르노 삼성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게 좀 있습니다. 아는 게 좀 있는데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젠가 기회가 오겠죠. 이런 설명들을 할 기회가. 그 다음이 신동주, 신동빈은 한국 사람일까? 이게 중요한데 우선 이 두 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핏줄은. 하지만 고 신격호 회장도 일본에서 한국인임을 밝히지 않았었고 그 기업 이 활동을 했었고 신동주, 신동빈 이 두 사람도 30대까지는 일본 국적을 유지하다가 40대가 되어 병역 의무가 완전히 사라질 때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동빈 이분 아들도 있는데 이름은 한국 이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현재 국적은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서 병역 징집 대상이 아닙니다. 와, 발음이 어렵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병역 의무에 대해 매우 민감한데,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국적만 취득했다고 정서상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쉬운지, 뭐, 제가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여러분도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 또한 한국인인지, 예,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예로 보기에는 좀 과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요 근래 그 시끄러운 한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아우, 뭐, 시끌시끌 해가지고 보기도 싫던데, 아무튼, 저는 그 사람도 한국 이름으로 안 부르고 영어 이름으로 부릅니다. 뭐,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네요. 뭐, 그냥 그렇다고요.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나무 위키를 기반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제 주관이 좀 있어서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국내 증권시장 1위 키움증권입니다. 15년 연속 1위고요.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보유라고 안 썼네요. 여기다 대문짝만하게 못 쓰는 글씨로 보유. 네, 제가 보유 중입니다. 네, 제가 보유하고 있으니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겠죠. 예. 여기 보시면 재무제표는 불안이라고 적었지만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금융, 증권업종은 빚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빚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점이 또 지난해 배당을 2% 정도밖에 안 줬어요. 어, 앞으로도 그 정도를 유지할 걸로 기대하고는 있는데 금융 관련주는 배당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배당이 많이 낮죠. 그게 좀 단점입니다. 예. 62,000원에서 매수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 62,000원 써져 있죠. 아이고 지워버렸네. 네. 뭐 아무튼 그리고 요 밑에도 62,000원 돼 있죠. 그리고 제 매수가가 이 62,000원 언저리입니다. 음, 문제는 앞으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97,000원 정도, 여기 중간 정도 되죠. 97,000원부터 차근차근 모아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보초병 세운다는 느낌으로 97,000원부터 살살 이렇게 매수를 해보시면 좋은 수익을 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분기 보고서 상에 키움증권 중개 수수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개시장 점유율입니다. 주식의 경우 20%를 넘는 이 점유율을 3분기에 이제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개인들은 대부분 선물이나 옵션보다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 이러한 점유율을 깨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최근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주식 투자라는 것이 한 30대 이상의 전유물이었고 그마저도 30대의 비중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30대 형들만 해도 플랫폼이 한 번 손에 익숙해지면 갑자기 이게 거래가 안 되거나 하는 문제만 없으면 굳이 바꾸려 하지 않는데, 우리 아버지 연령대에는 당연하겠죠. 그리고 점유율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처음 주식에 입문하는 20대, 30대들이 제일 점유율이 높은 HTS, MTS를 검색하여 가입한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딱히 영업이익이 늘었다, 뭐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 등
당연한 뉴스, 뭐 리포트밖에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헛소리가 너무 늘어났더니 좀 길어졌네요. 마지막 종목은 타이어 국내 1위, 그리고 세계 7위. 세계 7위가 중요한 거죠. 세계 7위 회사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매수와 애매함 사이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림짐작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 재무제표가 매우 안정적인 회사로 지난해 배당을 1% 정도 줬고 앞으로도 그 정도를 유지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정체된 회사입니다. 타이어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1위 기업이라 해도 계속적으로 그 수요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수소차도 어차피 타이어가 있어야 달릴 수 있어서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차량 전체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도 공유하면 되니까요. 요즘에 공유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타이어의 수요 또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내 타이어 공장 가동률 90%, 해외는 한 80% 정도입니다. 재고 자산도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타이어 이외에 다른 사업도 하고 있으나 타이어 말고는 의미 있는 매출이 없어서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도 가십거리가 있죠. 공시를 보다 보니 여기 횡령 배임 맨 위에 있죠. 횡령 배임에 따른 사실 확인이 떴길래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찾아봤습니다. 일단 이제 스포츠큐라는 데서 뭐 기사를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다가 붙여넣기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뭐 횡령 배임을 했는데 뭐 대주주로 올라섰네. 뭐 전직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답해놓고 읽으시면 되겠죠? 네. 전 다음으로 갑니다. 우리 삼성증권의 은영이 누나. 삼성증권의 우리 은영이 누나가 좋은 리포트를 내셨길래 이것도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투자의 결실을 맛보실 점 해가지고 한원 시스템이 M&A 기대감이 있나 봅니다. 저 이거 처음 알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밑에 쪽에 한원 시스템 M&A 기대감 해가지고 뭐 19.5% 지분을 보유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 기업이 북미 시장 여기 밑에 쪽이죠. 북미 시장의 모든 원성차에 납품 중인 한국 타이어의 수주 증가 예상 뭐 이런 식으로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연 기관차 타이어 교체 주기 4, 5년 대비 2배 이상 짧다. 그러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라는데 뭐 전기차 무게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네, 뭐 2년 이상 짧다고 하니까 예, 뭐 이런 거에 대한 수혜는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년에 미국 테네시 공장 가동률을 높이면 그만큼 매출과 영업이익도 높아지겠죠? 예. 이상으로 코스피 1위 기업에 대한 저의 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